최동석 처장, 과거 다수의 굉장히 과거에 했던 발언들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어제 행안위 국정감사에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했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혁신처장께서 임명되기 전에 이 발표해 놓은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을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다. 좀 거칠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해서 7명을 적게 고위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단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해서 또 7명을 고위직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저런 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이게 검증이 되어서 임명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인사 전문가가 하실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럼 검증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재용 의원님. 인사혁신처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작부터가 좀 문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국감에 와서도 했던 저 답변을 보면 전혀 국정에 대해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처장이 되기 전까지의 발언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질타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이후에라도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몇 개월 동안 공부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원희 대변인 저런 식의 이제 서병수 의원이 질문을 하면은 어떤 게 검증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이러이러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검증이 되었고 그래서 저 자리에 잘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알아본다라고 답할 게 아니라? 그래서 유능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 오더라도 정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다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얘기하는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국무회의 처음 생중계 되는 날도 네네. 관련해서 본인이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신상 발언 그 대통령 앞에서 오래 하니까 대통령도 그냥 알았다는 듯이 그냥 거기까지 하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서 국민들의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과거에는 오히려 더 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자리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와 또 답변의 문제 제기는 야권에서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당,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핀잔이 나올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재가 난 다음 날까지 인사혁신처로 출근하신 적이 없죠. 네. 서울 자택에 계셨죠. 네. G 드라이브가 다 날아가가지고요. 인사혁신처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그렇다면 기관장은 즉시 본부로 기소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게 상식이고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대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진짜 대민 서비스를 하는 각 부처가 먼저 그것을 다 복구하도록 우리도 가서 아우성을 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그게 각인됐습니다. 제가 감동을 먹은 게 뭐냐면 왜 웃으시나요?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참고 먼저 다른 부처가 그것을 다 복구한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해도 된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있었기 때문에. 처장님. 네네. 저한테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관장으로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맞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기 주장을 계속 강변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좀 답변 태도에서 좀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좀 길게 편집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얘기인지 맥락과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길게 편집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비판들이 많이 나오네요. 우리 최동석 처장 그 말씀하시는 게 사실 좀 관료적 감각 또 네. 정무적 이런 감각들이 잘 녹아나는 언어들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생뚱맞고 네. 좀 그런 식 발언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 저분이 일을 하시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라든지 또 네. 재판을 도와줬던 변호사들이 이제 임용이 되고 그랬을 때 그 질에 대해서 뭐 유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 유능한 근데 사람은. 네.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대답하기보다 그냥 그분들이 나름대로 유능하다. 네. 그거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고 판단하셨어. 임명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자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좀 뭐라면 경험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한마디 네. 할게요. 국정감사에서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만 이해하는 얘기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최동석 처장이 하는 얘기를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토달지 마.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가요, 제가 굉장히 네. 좀 일을 잘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성남시장 도지사 거치면서 행정 매뉴얼이 몸에 밴 것 같은 모습을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근데 최동석 처장이 이재명 정부의 최대 리스크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방송에 한 번 나올 때마다 뚝뚝 떨어뜨리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에서 네. 저 리스크를 빨리 해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